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는 보니까 운동권 서적을 읽는 것이 보편화되었던 이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운동권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사 시절에 국가보안법 무죄 판결을 비롯해가지고 운동권을 도와주는 판결들을 수두룩하게 아마 저만큼 운동권 판결을 도와준 판사도 드물었고, 또 변호사 개업해가지고 운동권을 도와준, 그렇게 장기간 오랫동안 운동권 변론을 한 변호사도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러면 이렇게 달라졌느냐? 제가 운동권 변론을 딱 해보니까, 변호사님, 남한정권, 계례직 정권, 남한기업 매판자본 타도 북한의 김일성 정권, 좌주정권, 좌주통일해야 됩니다. 저는 김일성이를 독재자라고 생각했지, 그것이 운동권과 저는 달랐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운동권 변론하는 것에 깊은 회의를 느꼈어요. 그리고 판사 시절에 그렇게 운동권을 도와주는 판결을 했지만은 부산의 미문화원 사건이 터졌습니다. 김현장의 문부시기가 그때 이제 그 유명한 그 문화원 방어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람이 서석구 판사였습니다. 저는 운동권적인 그런 판결 변호사를 했지만은 6.25를 경험한 이 한국적 현실에서 최소한 미국의 도움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미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것이 결국은 운동권에서 탈피하는 그 계기가 됐고, 제가 폭넓은 그 독서를 했습니다. 운동권 서적만 읽은 게 아니라 폭넓은 독서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또 운동권들이 교도소에서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운동권 서적들도 읽어보니까 이거 너무 과격하고 편협하고 폭력적이고 한국에 맞지 않다, 이런 것을 점점 깨달으면서 운동권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때 운동권 변론을 하는 그 변호사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지금은 우회된 심판인지 보수 변론하는 변호사가 참 드뭅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 서울까지 와가지고 지금도 운동권, 보수 운동권 변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개인 왜 보수 운동권으로 이렇게 변화했느냐? 참 그때 제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청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이 운동권 변론이 위험하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고,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탈바꿈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졌어요. 제가 지나고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통곡에 가까웠게 울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우리 국민에게, 대한민국에게, 호국영에게 죄를 지었다 하니까 제 자신이 너무너무 미웠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드디어 결국은 운동권을 그만두려고 하다가 계속 도와주면서, 왜냐하면 그때는 아무도 운동권 도와주는 변호사가 거의 드물었기 때문에 이 운동권들이 너무나 더 극단적으로 치달을 위험이 있다 해가지고 제가 그들을 변론해주면서 순화시키려고 했지만은, 저는 이 운동권이 너무나 위험한 조직이구나, 잘못하면 저도 덫에 걸릴 수도 있다,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느끼고 결단을 내리고 그 다음부터는 운동권과 대결하는 그런 변호사를 이렇게 탈바꿈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탈바꿈을 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조은진 대표님,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될 당시에 저는 막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법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국회가 어떻게 촛불을 민심이라고 할 수 있느냐? 촛불 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처형할 단두대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이석기,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이석기 무죄 석방, 그리고 그 대한민국 기관시설을 파괴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내란 선동한 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태극기와 애국과도 부정한 그런 이석기 무죄 투쟁하는 이 촛불 집회, 그걸 어떻게 민심이라고 국회에서 탄핵을 할 수 있나요?
저는 법조인으로서 대한민국 국회가 쓰레기 국회라고 저는 단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변론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저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힘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서 한 것이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있고 지금도 그때 잘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탄계국 집회에서 우리 조원진 대표님과 같이 그때 태국 집회를 같이 했는데 저는 그때 왜 그 이후에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됐을 때 저는 외신들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촛불이 얼마나 위험한 이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촛불은 혁명이 아니라 반란이고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석기 내란 선동범 무죄 투쟁하고 박근혜 대통령 처형 다도대 설치하는 이 촛불은 날개를 달아줬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은 망할 것이다. 당신들은 똑똑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도 국회에서 보니까 너희들이 그냥 아마 그 전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조원진 대표님께서 그 국회의원들을 너희들 탄핵시키면 주사파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대한민국 망한다. 이것을 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저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조원진 대표님을 대단히 존경합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때 대선 전국이 딱 됐습니다. 조원진 대표님은 혼자서 탈당을 해가지고 단기 필마가 됐죠. 그런데 그때 저보고 변호사님, 미국의 목사님들이 미국에서 바로 비행기 타고 한국까지 와가지고 저를 설득했어요. 또 김평호 변호사님도 저를 설득을 했어요. 저는 그때 마지 못해가지고 홍준표가 좋아서 거기 가담한 것이 아니고 할 수 없이 마지 못해가지고 그때 찍은 사람들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했어요. 우리 집 사람도 홍준표를 찍겠다 해서 제가 그래라. 그러나 나는 조원진 대표는 끝까지 간다. 그래서 미국의 목사님 김평호 변호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대요. 변호사님은 왜 그렇게 하느냐. 저도 바보가 아닙니다. 그 당시 언론이 완전히 국민을 집단체면하고 그리고 조원진 대표님 발언하는 것은 제대로 소개합니까? 이런 상태에서 사표가 된다는 건 분명하다. 그것뿐이 알지만은 저는 이 길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왜 그러냐 하고 생각해보세요. 홍준표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 촛불이 민심이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탄핵 찬성 변론을 한 권선도회를 바로 대선 직전에 끌어들이는 저 홍준표가 두고 보세요. 대선 끝나고면 김무성이고 그냥 계속 탄핵 찬성 의원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은 야당이 없어지고 탄핵 찬성하는 정당만 있고 결국은 그때는 새누리당이죠. 결국은 문재인 정권을 도와주는 둘러리 정당으로 사실상 보수 흉내만 내는 그런 정당으로 국민을 속이는 정당으로 전락하고 되고 말 겁니다. 저는 여기서 남아가지고 언젠가 태극기 집회가 기사회생될 그날을 기억하면서 조원진 대표님과 같이 갈 겁니다. 제가 미국에 초청받았을 때 Save Us Korea 파운데이션 김평호 변호사님 극하대요. 변호사님 그러면 조원진 대표 도와주세요. 저는 홍준표 도와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든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는 대선 끝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이것은 끝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제가 그랬죠. 그거야 물론이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세이브 코리아 파운데이션 초청을 받고 김평호 변호사 그리고 이 로렌스 백 아까 이 한국에 와가지고 조원진 대표님이 미국 방문하셨을 때
그때 로스앤젤레스에서 우리 조원현 대표님을 격려하고 만찬에서 같이 사진도 찍고 또 그 사진도 저한테 보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텐트 와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했죠. 고마운 분인데 어떻든 거기 가가지고도 구국재단에 가가지고도 제가 구국재단에 가니까 처음에 이게 우리 지금은 대한애국당이니까 그때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 얘기는 빼락하더래요. 그러나 제가 사석에서는 그 사람들이 있는 데서 기탄없이 아까 얘기했던 그 이야기, 왜 조원현 대표님과 함께 갔느냐, 제가 왜 김평호 변호사님한테 끝까지 홍준표를 찍을 수 없다 하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그 사람들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 충분히 납득이 가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가가지고 사실은 여러분들 대변인, 조원현 대표님 대변인, 대한애국당 대변인 역할을 하고 왔습니다. 자, 이 정도 얘기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국 운동권들이 미국 막 제국주의라고 하죠. 미국이 그냥 세계 경찰하고 미국 막 하면서 온갖 욕을 다 합니다. 그런데요, 미국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참전했죠. 그 당시 독일이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또 2차 대전 때는 독일의 나치 정권이 유럽을 제패하기 위해서 그때 세계대전을 일으켰죠. 미국이 만약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참전 안 했으면 우리나라는 독일 제국주의, 나치 제국주의에 의해서 점령됐을 겁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에 미국이 참전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해방되었겠습니까?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해가지고 수많은 희생을 치르지 않았다면 우리나라가 독립은 대단히 어려웠을 겁니다. 물론 우리 독립 애국 부사들의 헌신적인 희생도 컸지만, 그리고 2차 대전이 딱 끝나고 나서 미국의 우드로 윌슨이요, 민족 자결주의를 부르짖습니다. 모든 식민지 국가들 해방, 자주적으로 그 나라의 자주권을 회복하고 해방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민족 자결주의를 부르짖은 대통령이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입니다. 그 당시 유럽은 수많은 지역의 식민지를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우드로 윌슨 그 민족 자결주의를 부르짖은 바람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국의 3.1 독립운동도 미국의 우드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영향을 받아가 일어난 독립운동이었습니다. 그때 미국에 특히 2차 대전 때 사실 독립을 시켜준 고마운 후방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의 사주를 받아가 6.25 무력 남침을 했을 때 미국이 과연 참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트루먼 대통령이 대단히 고민을 했습니다. 왜? 다만 몇만 명의 미군이 죽을 것이 뻔한데 어느 대통령이 수만 명의 희생을 치르는, 자기 국민들의 희생을 치르는, 자칫하면 정치적으로 대단히 운명이 위태롭고 정권을 넘어질 위험이 있는 그런 6.25 참전을 쉽게 결정하겠습니까?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이 처음에는 대단히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치열하게 이승만 정부가 장면도 보내고 미국의 치열한 유엔에다가 치열한 로비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가더 장군, 이 메가더 장군께서 한국이 무너지면 일본도 무너지고 아시아가 도미노 현상에 의해서 미국이 아시아에서
위치를 상실하게 되고 세계가 공산주의의 확산이 된다. 그러면서 반드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한국은 지켜야 한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천의 자유공원에 메가더 동상이 있죠. 연방통추라는 그 이적단체가요, 메가더 동상 철거 타도한다면서 얼마나 많은 집회를 했습니까? 메가더 동상 타도라고 집회 목적을 했는데도 집회 다 허가합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연방통치는 또 어떤 이와 같은 메가더 동상을 철거하는 그 세력들, 이적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 이 촛불 집회, 박근혜 대통령 처형, 탄핵, 구속하라고 난리를 친 이 촛불 집회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거기에는 상당수의 이적단체들도 촛불 집회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 흔쾌히 제가 같이 하게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출마했을 때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트럼프를 갖다가 괴물이니 쓰레기니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인민재판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도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저는 아침에 CNN 뉴스를 딱 보니까 트럼프 당선될 확률은 9%,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될 확률은 91%, 개표 하나마나 힐러리 클린턴 당선이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개표 시작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언론이나 여론 조사가 그렇게 가짜로 그 뉴스를 남발하고 그렇게 가짜 여론 조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당선되고, 심지어는 상원도 하원도 주지사도 다 공화당이 승리했습니다. 미국 역사에 이렇게 그랜드슬램 승리하는 경우는 참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거기서 미국에 제가 그걸 보면서 미국의 국민들은 가짜 뉴스, 가짜 여론 조작에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 교포 여러분, 자나깨나 박근혜 대통령 구명을 위해서 힘쓰시고 있는 우리 김평우 변호사님이나 구국재단 프리 인노서트 프레스 박근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숙방을 하면서 미국의 주요 도시에다가 전광판을 설치해가지고 미국 전역에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되고 죄 없다는 것을 석방되어야 되는 것을 누누이 역설하고, 그리고 또 미국의 교포들이 백악관에서 또 국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구명, 문재인, 김정은 퇴진, 한미동맹 강화를 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교포 여러분들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트럼프 대통령 자서전 2권을 읽어봤어요. 그런데 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미국의 대통령이 되느냐? 근데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의 달인입니다. 여기 남신호 박사님 이번에 여기 왔다가 분명서 왔다 가고, 우리 조원진 대표님 열렬한 편입니다. 이분이 저도 이제 그 남신호 박사님한테 우리 대한애국당 유튜브 조원진 대표님을 비롯해가 이 대한애국당 청와대 서명도 유튜브를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이분이 여기 와가지고 대구에 와가지고 또 우리 대표님 격려하는,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연설까지 하셨죠? 마지막에 여기까지 또 다시 와가지고 또 격려하고 가셨는데, 그래서 미국의 교포들은요, 그래도 지금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상당한 그 회의를 갖고 있는 교포분들도 지도자들도 꽤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요, 아까 황교안 대표가, 물론 황교안 대표가 무슨 뭐 장애 투쟁에 나서고 이런 것도 가지고 보면 우리 대한애국당 또 여러분들이 1000만원 서명운동보다 치열하게 장애 투쟁을 했기 때문에 불러낸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장애 투쟁한 거는 환영하지만 최근 보면 참 자유한국당에 환골 탈퇴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들이 점점 더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 자, 5.18 뭐 유공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끄잡아냈다고 해가지고 당내 의원들을 징계를 하는가 하면은, 또 세월호 문제 그 가짜뉴스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해가지고 또 징계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대표님께서도 얘기했지만은, 아니 황교안 대표가 타블렛 PC 그거 우리가 아까 변희재 대표하고 우리 같이 이 조원현 대표께서 타블렛 PC에 대해서 얼마 전에 그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무렵에 황교안이가 JTBC에 나와가지고 마치 그것이 조작된 것처럼, 우리가 보도한 것이 조작된 것처럼 이렇게 참 기가 막힙니다. 저는 탄핵을 직접 사건을 변론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영태 알죠? 이 고영태는 최순실을 아주 난도질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최순실을 뭐 권력서역 1위라고 국회에 청문해서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을 했죠. 근데 또 이 사람은 녹음 테이프에 보면 고영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내가 그 재단에 사무부총장으로 들어가야 되겠어. 사무총장을 쫓아내고, 그리고 1년 내에 재단을 장악해가지고 재단기금 700억 꽃감으로 빼먹어야 되겠어. 그리고 이메일 주고받은 거 없애버려, 휴대폰 던져버려, 유심칩 뽑아버려, 증거인멸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국회에서 뭐라 하냐면은, 이런 고영태조차도 최순실은 태블릿 PC에 할 줄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최순실을 난도질을 했는 그 고영태의 입에서조차도 태블릿 PC 최순실은 할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최순실가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온갖 것을 다 집어내가지고, 국가기밀을 집어내가지고 마치 최순실이가 그냥 국가기밀을 마음대로 이렇게 그냥 우물딱주물딱 했는 것처럼, 이거, 그런데 이런데 어떻게 황교안 대표가 이걸 갖다가 마치 저쪽 편에 써가지고 우리의 주장이 틀린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까? 기가 막힙니다. 아무리 우리 아까 조원현 대표님 아무리 그래도 자유한국당이라 대표니까 아무리 잘 받으려고 싶어도 잘 봐줄 수가 없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은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겠습니까? 탄핵 무효를 주장하지 않는 자한당을 몰랑하게 볼 거 아닙니까? 대선 무효를 주장하지 않는 자한당을 몰랑하게 볼 거 아닙니까? 정권 퇴진 아웃도 아니고 그저 문재인 스탑이라고 하는 자한당을 몰랑하게 볼 거 아닙니까? 지금 탄핵 무효, 대선 무효, 정권 퇴진을 투쟁하는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아닙니까? 단기 필마라도 앞으로 이것이 정말 성령의 도움으로, 또 국민의 도움으로, 호국 경력의 도움으로 언제 크게 번질지 모릅니다. 이미 이 얘기는 조원현 대표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걸 참작하시고 용기를 가지시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요, 태극기 집회 제대로 보도했으면요 정권이 벌써 넘어졌습니다.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 시대 때에도 데모 시위하는 거 다 언론들이 보도하는 언론의 자유가 그래도 보장이 됐었습니다. 아니 이놈의 정권은 어떻게 된 심판인지 다 우리나라 제도권 언론들이 탄핵에 다 공범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비유를 들게요. 강도하고 강도 공범자하고 다 강도죠. 강도에 같이 가다가는 공범자나 강도나 다 강도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촛불 강도하고 그 촛불 강도의 공범자가 돼가지고 배신을 때린 집단하고 다 강도 집단 아닙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다음 총선과 대선은 강도 집단과 강도 공범자들의 대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강도 공범자들의 대결이 그것이 총선이고 대선이라 하면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는 겁니다. 다음 총선과 대선은 탄핵에 찬성한 강도와 그 공범자들과 탄핵에 반대했던 양심 세력 태극기 집회와의 대결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 변론할 때 딱 2번 만나뵀습니다. 그때 변론 준비를 위해서 각각 1시간 반 동안 만났는데 참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충격 때문에 몸과 마음이 흐트러졌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약간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놀랍게도 박근혜 대통령께 침착하시고 또 그분이 얼마나 또 겸손하십니까? 그리고 언어 구사 능력이 참 절제된 표현과 사람들에게 마음을 아주 친근하게, 저는 의사소통 뭐 안 한다고 하지만은 저는 그건 정반대입니다. 자기들 기준에 맞춰가지고 의사소통, 문재인이 지금 의사소통 하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그때 저는 박근혜 대통령 그때 각각 1시간 반씩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접하고 대화를 하고 나와서 저 변호사들끼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 대단하십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도 꿋꿋하게 저렇게 침착한 아주 제가 볼 때는 수사하게 다리라고 봐요. 최순실이가 무슨 뭡니까? 뭘 고쳤다? 뭡니까? 무슨 연설문을 고쳤다 하지만 이거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정호성이가 모르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끊임없이 연설문을 고치시는 분이다. 아무리 그 연설문 담당 비서관들이 준비를 해도 마지막 연설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연설을 고치시는 분이다. 최순실은 서민 눈높이에서 약간의 조언을 했다는 것 뿐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의사에 따라서 자기의 철학에 따라서 자기 정치 철학에 의해 가지고 수사를 끊임없이 고치시는 분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정호성 그 비서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밖에 모르는 분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그 사저에서 기록을 본 걸 두고 그 당시 야당들이 이러쿵저러쿵 난리를 치고 어떻게 사저에서 그걸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요 잘 취하고 잘 토합니다. 지금도 그 매주 4일 살인적인 졸속 재판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요 역류성 식도염에다가 디스크 탈출증에다가 무릎 관절염에다가
불면증에다가, 그리고 36kg, 37kg 한계 체중에다가 이번에 구속 집행 정지 신청할 때 유영하 변호사가 낼 때 칼에 베인 듯 불에 데인 듯 통증을 느낀다 했잖아요. 정말 그런, 어떻게 이 문재인 정권에 세계에서 이렇게 악독하고 잔인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180억 주식 사기해가지고 개미 투자자다 피눈물 흘리는 자에게는 구속정지 정지 신청을 허가해가지고 그놈이 달아났어요. 그 사기꾼이.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왜 구속집행정지 수백 건이나 구속집행정지를 허용하면서 왜 박근혜 대통령께 이렇게 잔인하게 합니까? 이명박 대통령께는 보석을 허가해주며 왜 박근혜 대통령께 이렇게 잔인하게 합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고 헌정사상 최악의 정권입니다. 이번에 청와대에서 그 6.25 6.25 가족들이나 또 독립 유가족이라든가 유가족들을 다 초청했는데 그 유가족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는 거예요. 평화도 좋지만은 6.25 기타 이렇게 도발을 한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먼저 받는 게 순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걸 싹 뺐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것은 청와대 브리핑에도 이런 짓을 합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지난번에요, 프랑스 마르콩 대통령은요, 국회에 의석 한 석도 없었습니다. 국회에 의석 한 석도 없었는데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거 기적이죠. 세계 정치사에 이런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 왜 됐느냐? 프랑스 언론은 그래도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제도권 언론이 살아있었더라면요, 문재인 정권은 무너졌고 자유민주주의 혁명이 이미 일어났을 겁니다. 저는 그동안 원죄를 지고 있는 제도권 언론에 특히 조중동에게 부탁합니다. 당신들이 결국은 탄핵을 시켜가지고, 촛불 탄핵을 시켜가지고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느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잘나가던 경제 지금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4%, 국제금융위기 그때로 그냥 곤두박질 치고 있잖아요. 고영도 우리 조은진 대표님께서 얘기했지만은 60대 넘는 알바만 그냥 시간제 알바만 했지 청장년들 수십만 명이 그냥 곤두박질 실직자가 되어 있잖아요. 최악의 고용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실업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쇼크로 인해 가지고 한전, 원전, 의료보험 재정, 박근혜 대통령 때 탄탄하게 잘 나가는 거 다 곤두박질로 쳐가지고 마이너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금액으로. 저는 조중동 언론에게 이런 사태를, 이것이 촛불 반란이 성공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주사파 정권으로 해서 나라 경제가 망한다는 거 뻔하게 내다보고, 그때 촛불 집회를 주도한 세력들이 민노총 아닙니까? 우리 조은진 대표님께서 국회 청문회에서 뭐라 했습니까? 장관이나 보고 뭐라 했습니까? 대한민국이 민노총 나라냐고. 민노총은 뭐 아무리 폭력 시위를 해도 그 사람들 기소 처벌 안 합니다. 얼마 전에 국회 그냥 철벽을 그냥 무너뜨리고 경찰관 6명의 집단 폭행대가 병원에 실려가도 다 풀어졌습니다. 이런 민노총이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을 강력히 지지했던 이 민노총이 김일성 주석사상을 따르는 내란 선동범 이석기를 갖다가 양심수락하면서 석방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거 제정신입니까? 바로 이런 나라를 만든 것은 바로 조정동 여러분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도권 언론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 제도권 언론 여러분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자녀들이 살아 숨쉬고 자손만대로 내려가야 할 이 소중한 우리 미래 세대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태극 집회 제대로 보도하고 문재인 김정은 동반 퇴진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여러분들의 죄는 그것이 다시 공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언론으로 탈바꿈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미국 갔을 때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레그 스카라티오라고 바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기승호 탈북자를 트럼프 대통령께 소개하고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회에서 이 지성으로 소개하도록 만든 그레그 스카라티오는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 미국을 방문하실 때 그때 만찬에서 뭐라 했냐면 대한애국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은 정당이라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조원진 대표님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골든창 우리 조원진 대표님 1시간 동안 만났고 정말 우리 3월 10일 이 5명 태극기 열사가 이 사망한 사실 아무도 경찰 행정당국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처벌되고 징계되지 않는 이런 법치 사망을 갖다가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불법 탄핵된 이 사실에 대해서 낱낱이 우리 구명과 관련해 가지고 골든창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했고 또 그분도 우리 조원진 대표님의 열심히 투쟁하는 것에 있어서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제가 골든창 연설하는 걸 문재인은 간첩일 수 있다. 간첩이 아니라도 간첩이라고 믿어야 된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일을 골라서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골든창은 이번에 한국에 와서 뭐라 하냐면 여러분의 적은 북한에 김정은이 있고 남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분의 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기립박수가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또 조원진 대표님을 만나가 격려를 했던 아메리칸 컨서버티브 유니온 익세큐티브 디렉터 데니얼 슈나이더 이분도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1년 내에 대한민국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대단히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하도 연변계 총일이고 북한이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니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한 겁니다. 또 이분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돈을 퍼주고 있다. 근데 이 돈이 서울 시민을 죽이는 무기 개발에 쓰여지고 있다고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대단히 심상치 않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미국의 보수주의 연합도 만나셨고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 또 일본
보수주의 연합도 만났고 한국 보수주의 연합도 만났습니다. 참 저희 대한애국당은 어떻게 보면 이런 보수주의 연합, 전 세계 보수 세력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반드시 구출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세월호 얘기만 더 하고 제가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월호 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인격살인을 했습니다. 7시간 동안 뭐 했냐? 표창원하고 문재인하고 무슨 짓을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나체 사진을 그걸 들고 국회 그 전시관에서 같이 사진을 찍고 희낭락을 했습니다. 선진국 같으면요 이런 거 대통령 택도 없습니다. 언론이 왜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았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세월호요, 세월호 그날 10척의 여객선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척은 기상 악화를 이유로 승객의 안전을 고려해가지고 출항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는 단원고 학생들이 타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승객의 안전을 고려해가지고 출항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 책임입니까? 유병헌 선주 책임입니까? 그리고요, 세월호 세월호 그 단원고 교사들도 책임있습니다. 왜? 다른 9척의 배가 다 출항을 포기하고 승객의 안전을 고려해가지고 출항을 포기시켰으면 단원고 교사들도 출항을 포기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단원고 교사들의 책임에 대해서 누구 하나 제대로 야당에서 주장을 했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병헌 선주가 어떤 인물입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요 2천억 부채 탕감을 받았습니다. 이 부도가 나가 망한 회사를 갖다가 2천억 부채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천여 원의 특혜 용자를 받았습니다. 다 망한 회사를 갖다가 재벌로 이렇게 만든 작자들이 바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 아닙니까? 국회가 이걸 전경유착 이것을 갖다가 청문회하고 국정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는 자유한국당이 그런 거 하고, 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매주 4일 살인적인 졸속재판 했는데도, 인민재판 했는데 그 국정조사 하자 했습니까? 안 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그냥 그 사업살인으로 해고 초주금의 위기에 이렇게 그 한데도 이 건강 상태에 대해서 국정조사 청문회하자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드루킹 사건 김경수 법정구속까지 되고 8,840만 해 대한민국 인구보다 훨씬 많은 촛불 여론조작, 그게요 대선 여론조작만 한 게 아닙니다. 2016년 12월 바로 촛불 반란, 그때 촛불 탄핵 여론조작, 대선 여론조작, 그리고 2018년 2월 지방자치 여론조작까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거 대선 불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경원이 한테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불복하자는 것이냐,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라 했는데가, 아, 대선 불복이 아니고 그냥 진상을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아니, 저놈들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미군 장갑자 미선희 효선이 그 과실 교통사고에 죽은 그걸 갖다가 정권 퇴진 선동하고 난리를 안 쳤습니까? 미군 철수 선동하고. 그리고 미국 강호반 난동을 찍을 때도 그때도 정권 퇴진 투쟁한 거 아닙니까? 한미 FTA 하면 미국 식민지 된다, 우리나라 망한다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세월호 때도 정권 퇴진하면서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최악의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정권 투쟁하려고 문재인 스타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야당입니까? 그러나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조원진 대표님과 함께 그리고 대한애국당과 함께 천만의 소명운동방과 함께 그리고 태극기 집회 가운데 순수하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해서 헌신한 태극기 집회 동지들과 함께 반드시 역사를 바꾸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고 문재인 김정은 정권을 타도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경륜과 지혜와 지식이 묻어난 짧은 시간에 핵심을 탁탁 찔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을 주셨어요. 여튼 뭐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좀 추가적으로 좀 듣고 싶은 얘기 있으면 간단하게 질문 좀 하시죠. 여기 당원님들 추가적으로 뭐 하시면 예 그렇게 말씀. 윤총입니다. 강의하시면서 한미 동맹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태극기 집회를 10년 동안 다녔는데 저는 항상 걱정을 하게 아니 우리가 도대체 언제까지 투쟁을 해야 돼 하면서도 또 기도하면서 계속 같이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덥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하고 트럼프 미국하고는 한미 동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미 동맹 파괴하려는 좌우 한미 동맹이 맺어졌었는데 자꾸 문재인 정권은 미국하고 만나려고 하는 거는 한미 동맹 강화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투쟁하다 보면은 자유한국당도 믿을 수가 없고 그렇죠? 제가 황교안 대표 하는 거 보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적재성이. 그런데 현재 약간 변호사님께서 대한애국당이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와 한미 동맹을 같이 한다고 하셨고 했는데 또 우리가 그렇다면 이 투쟁을 하면서 우리가 정권이 우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투쟁을 하면서 어떤 이길 수 있는 어떤 전략을 한다면 저는 항상 고민하는 게 도대체 미국은 제가 삼국통일 했던 걸 생각하거든요. 나당 연합군이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해가지고 백제도 치고 우리도 무너뜨렸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게 전쟁인데 우리 우파는 전쟁 중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미국하고 동맹 관계가 지금 제가 저는 저 대통령이 자꾸 못듣고 찾아가서 그런 걸 했었어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 만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 대한애국당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우파지요. 다른 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저 대표님하고 미국하고 지금 연결은 되시잖아요. 유진유 회장님도 연결이 되시고 군친 이렇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도대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전쟁이 우리는 전쟁인데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끝까지 우리가 투쟁해야 되고 저는 이기려고 싸움을 하지 지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겨서 목숨을 바쳐서 저는 이겨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개척적인 목사가 나와서 투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지도부청 우리 조 대표님이나 우리 서석구 변호사님들 지도부 측에서는 이 한미 동맹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과 또 지금 우리 좌파 문재인은 좌파 대통령이지 우파 대통령이 아니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우파에는 저는 항상 그러니까요.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우파의 대통령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마이크만 드리면 그래 오래 합니까? 좀 간단하게 정리 좀 해가지고 딱 마이크 잡으면 정리해서 30초 안에 질문을 해야지. 질문은 한미동맹 강화해야 되는데 대한애국당의 방안이 뭐냐 딱 한마디 아니겠어요? 그럼 뭐 복잡하게 사설 다시지 말고 간단하게 하시면 되는데 마이크를 자꾸 안 들리려고 한다고. 들리면 마이크만 지면은 5분씩 막 하니까. 대한민국은 월남하고 다릅니다. 월남은 낮에는 월남, 밤에는 베트콩. 낮과 밤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월남에 지원해봤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미국에 물러난 겁니다. 그리고 월남이 물러났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뭐 우리 조원전 대표님이나 대한애국당이나 천만의 서명운동부나 여러분이나 또 순수한 태극기 집회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2년 넘도록 이렇게 인산이례를 이룬 태극기 집회를 계속하는 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과거의 베트남하고 대한민국하고는 달리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낮에는 월남, 밤에는 베트콩처럼 대한민국 자체가 이렇게 흐리멍덩하면 미국은 대한민국도 포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굳건히 목숨 걸고 투쟁을 하기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실이 이길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대한애국당은 뭐 하나님이 아니에요. 대한애국당은 정당이잖아요. 저도 뭐 우리 사무총장이나 당 사무처에 싫은 소리를 좀 많이 합니다. 왜 우리가 그냥 정당이 아니고 아무튼 당원들의 자생, 당원들의 당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정당인데 하나의 빈틈도 있으면은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는 당 지도부나 당 사무처 얼굴 내려나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 같으면 지금이라도 여기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소신이 그런 사람이에요. 조은진이가 그렇게 생각되면 저는 지금이라도 저를 떠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모시고 놓고 나름대로의 저의 정치의 행로를 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싫은 소리를 더 많이 합니다. 왜? 중국들은 잘 모른다고. 이 지금 대한애국당의 이 과정들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쉽게 넘어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놔두지 않아요. 당원들이 벌써 있는 분들이 조은지가 오늘 건방진지 안 건방진지 다 보는 거야. 조은지 저기 금방 젖었네? 그러면 카톡방에 난리가 나요. 우리 대한애국당 그런 정당이에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홍문정 의원하고도 점심 먹으면서 내가 그 얘기 했어요. 이리 여러 사람 들고 들어가가지고 자리 달라고 하면 그거 당원들 못 견딜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당원들한테. 우리 당원들이 그런 당원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당 사무처가 일당백을 고생을 하지만은 좀 더 겸손해져라. 좀 더 겸손해져라. 왜? 여기 자기 돈 내면서 새벽밥 먹고 365일이 아니고 2년 이상을 127차 태극기 집회에 온 사람들이 있다. 이분들이 갑이에요. 여기 지도부는 조은진도 갑이 아니라니까요. 저도 언젠가는 박근혜 대통령이 구출만 되면은 저도 이제 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제 생활이 뭐겠습니까? 청와대 들어가가지고 뭐 폭발가 같이 죽든지 뭐 아무튼 어떻게 해야 되죠. 당대표라서 좀 이러지도 못하고 막 욕하고 싶은 마음 이까지 오는데도 지금 참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결국은 한판 싸움을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트레이닝. 우리 이렇게 오늘 저녁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대단히 당원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는 거다 이래 보고요. 한미동맹 부분을 대단히 궁금해 하실 거예요. 6개월 전 10월 1일 제가 갔을 때 하고 지금하고 우리 유한진 대변인이 통역을 계속하고 저랑 이번에 고등청 왔을 때까지 다 옆에서 붙어서 일거수 다 봤어요. 제가 NSC 가서 얼마나 당당하게 NSC 한반도 책임자한테 대한민국의 현실을 얘기해 줬는지, 국무성 담당자들이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바꾸어라. 왜? 당신들 아직 문재인 정권 모른다. 이 정권이 얼마나 악랄하고 이 정권이 얼마나 30-40년을 반미주의자들이 뭉쳐진 정권인지 당신들 판단 잘못이다. 아직도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보면은 큰 오산이다.
제가 했던 말이에요. 그럼 2년 쪼아달라. 2마리 토끼 다 잡아야 된다.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으로는 문재인 정권 못 잡는다. 저는 자유한국당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6개월 지난 지금 여러분들의 힘이 그게 뭐 주원진이가 잘나가지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놓고 싶어도 못 놓는 태극기, 여러분들이 힘들지만은 내 옆에 사람한테 야 좀 태극기 집회 한번 가보자. 비가 오면 사람이 혹시나 적을까? 3, 40도 넘어가면 사람이 적을까? 영하 20도 가까이 되면 사람이 적을까? 그런 날일수록 사람이 더 모였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영주에서 저 잊어버리도 안 해요. 영하 32도, 체감온도 32도, 제가 반톤이 얼어버렸어요. 그 차 위에 올라가서 제가 연설했잖아요. 그런데 춥다 하는 분이 한 분 없더라고. 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더 모이는 거야.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훨씬 우리 지도부보다 훨씬 여러분들의 그 애국심, 투쟁력이 훨씬 더 앞에 가 있다. 단지 하나, 이게 정당이기 때문에 절차의 순서를 밟아야 되는 게 있어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영의 몸으로 감옥 계시니까 또 그분의 심정도 또 간파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복잡하게 이제 가는데, 아무튼 한미동맹 문제는 6개월 사이에 대단히 바뀌었다. 그것은 첫째 바뀐 것은 뭐가 바뀌었느냐? 미국의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미국의 생각이. 고돈창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지도부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데니 슈나이더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펜시 부통령하고도 직접적인 연결선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다 돌아가면은 뭐 한교안도 만나고 저도 만났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의 생각들을 전달할 거예요. 첫째는 미국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떻게 바뀌었겠어요? 이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이제 미국이 안 거야. 여기 안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대한애국당의 실체를 알았다는 거예요. 대한애국당이 저게 갈수록 대사관 앞에 지나가는데 사람이 점점 더 모이더라. 그리고 의석이 114석이 있는 자유한국당하고 맞불 집회를 하는데도 전혀 밀리지 않고 대한애국당 집회가 사람이 더 많더라. 또 좌파들이 미국 저기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 아니에요? 맨날 성조기에다가 말이지 엑소표하고 불 지르고 맨날 양키 고음하고 그런 사람들만 보다가 20년간을 그래 보다가 오늘 갑자기 대한애국당이 태극기 성조기 대한애국 단기를 걸고 광화문에 진입을 하고, 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미국이 우리의 혈맹이라고 한국말 영어로 적어가지고 그렇게 당당하게 들고 있는 대한애국당을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저는 생각이 그래요. 이제 미국 지도부가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대한애국당이 의석만 더 가지면은 오히려 대한애국당이 대한정당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게 대단한 변화예요. 그래서 홍문정 의원하고 얘기를 했어요. 야, 언제 한 7월달쯤에는 갔다 와야 안 되겠느냐. 그때 되면은 아마 대우가 훨씬 달라져 있을걸요. 그때 가면은 우리가 그냥 태극기만 들고 그냥 이렇게 고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미국이 저렇게 태극기 성조기를 들고 3년차에 3년차 정확히 이제 우리가 만 2년 더 가는 2년 동안에 한 주도 안 쉬고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줄은 줄 알았더니 점점 더 늘어나더라. 그러더니 광화문에 성조기까지 꽂고 있더라. 이것은 위기감을 느끼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대단한 어쩌면 용기를 준 거예요. 대단한 용기를. 그래서 우리가 대한애국당이라는 존재가
만약에 미국이 있는데 저항하지 않고 허물허물 넘어가고 성적이 하나도 안 보이고 좌파들 막 백두칭송위원회 저 써가지고 미국 뭐 맨날 욕이나 하고 빨간 뭡니까 뭐 빨간 꽃술 위에 달고 김정은 보고 막 환호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은 미국 판단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그냥 이렇게 넘어온 게 아니고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6월 6일날 진짜 지금 여기 나오려고 하다가 또 참았어요. 여기까지 계획자가 여기까지 나오다가 참았어. 오늘 6월 6일날은요 지금 현충원에 90% 이상이 6.25 전몰 용사들이에요. 6.25 전몰 용사들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6.25 전몰 용사들 현충원에 가서 6.25 전쟁을 기획하고 6.25를 끝나고 북한의 최고의 영웅서원을 받았는 김원봉이 얘기를 6.25 전몰 용사 앞에서 하는 이런 인간 이하의 짓을, 그것은 김원봉 도발을 한 거예요. 김원봉 도발.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왜? 지금 그냥 너거는 자유한국당 정신 좀 차리라고 진짜. 왜?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은 젊은 유공자 유가족들이 오늘따라 저전년도 현충일보다 인원이 배가 왔습니다. 배가 꽉 몰리가 왔는데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 6.25에 기획을 한 김원봉이를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라고 얘기하는, 도대체가 체제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도 이거는 인간에 대한 모독이잖아요. 현충원에 있는 우리 호국 영령들이 누워있다가 오늘 벌떡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거 오늘 사건이 용서가 될 수 있는 사건이냐 말이에요. 지금 오늘 이 일은요 앞에 마사지도 해요. 뭐라고 합니까? 진보 보수가, 극단적인 진보 보수가 있으면은 통합할 수 있다. 저거 입으로 보수 불태우고 보수 씨를 말리겠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2년 동안 그래 했잖아요. 그런데 말로 그래 놓고 그러고 김원봉 얘기를 해가지고 속을 확 뒤집어 놓습니까? 아니 대한민국에 있는 호국 영령들이 오늘 문재인 연설 듣고 전부 다 벌떡 일어날까? 아니면 벌떡 일어나서 저 청와대로 쳐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그것이 오늘 현충일에서 일어났는 일이라고요. 제가 그거 미리 알았으면은 아까 거기 안 기다리고 있었을 거야 아마. 이거요 이제 대놓고 하겠다는 거예요. 대놓고 뭔지 아세요? 저항하지 못하고 스탑이나 얘기하고 5.18 얘기했다고 망언에 딱 하고 4.16 얘기했다고 자기 자당 사람 입 다 막아버리고 더 이상 망언하지 마라. 망언하면 공천 극하니까 뭐라 그러죠? 아이고 알았다. 너 그 정도는 내 주머니에 공깃돌밖에 안 된다 봤기 때문에 오늘 가가지고 도발해본 거야. 김원봉 도발한 거야. 김원봉 도발. 문제를 빨리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까? 이게 그것도 6월 6일 1년에 한 번 있는 6월 6일 현충일날 그 수많은 전몰 유가족들 앞에 놔놓고 김일성 괴뢰정권 남침의 주범 김일성한테 6.25 영웅 취급받고 소문받았는 김원봉 얘기를 오늘 했다? 이거는 그냥 이제 막 가자는 거 아니에요? 막 가자는 거 이제 그냥 막 가자는 거 아니에요? 빨리! 네.
대한애국당 우리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만든 민족, 국민이 바라는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집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집회 식전 행사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박정희 대통령님이 하신 그 국민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유튜브에 동영상인데, 그 어떤 식전 행사에 국민태도를 갖다가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대한애국당 서울 집회에서는 박정희 정신이 되어 있는 국민태도도 하고 그리고 보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럴 할 의사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식전 행사 중에 우리 대한애국당에서는 연회부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연회부가 준비가 돼가지고 우리 대한애국당에 이런 정책이 있다는 것 같아서 콘트나 개그를 통해서 식전 행사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야 여기 대한애국당이 이런 곳이구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슈가 될 만한 거 그런 거 갖다가 준비를 해서 연회부를 만들어 가지고요. 구체적으로 그게 할 의사가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대답을 두 가지 대답 전에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문재인식 오늘 현충일 발언 꼭 읽어보십시오. 자유민주주의 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서 자유자 안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한마디도 안 합니다. 6.25 남침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 특히 우파, 보수 우파 국민에 대한 도발이에요. 도발. 지금 제안하신 두 가지는 지금 당장 답을 드릴 수는 없고 우리 지도부가 또 행사 준비하는 팀들이 있으니까 그 팀들하고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 미국인 친구가 로렌스 팩이라든가 미국인 친구들이 지금 이 톡쇼 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서 제가 짤막하게 영어로 엔딩 파트를 하겠습니다. Without freedom of innocent President Park Geun-hye and South North Korea, no democracy, no real peace in Korean Peninsula. No matter what South North Korea dictatorship and candlelight threaten us, we will never stop our fighting to save innocent President Park Geun-hye and to step down Moon Jae-in and Kim Jong-un swindlers and dictators, and to strengthen our alliance with Mr. President Donald Trump government. 박근혜 대통령 자유 없이는, 남북한 국민의 자유 없이는 한반도의 민주주의도 진정한 평화도 없습니다. 남북한 독재 그리고 촛불 세력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구출과 문재인 김정은 사기꾼 독재자 퇴진과 트럼프 정부와의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우리의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Thank you, Lawrence. Thank you, Greg Scott. Thank you, American Conservative Union, JCU, KCU, and Korean residents in the United States and foreign countries, fighting for the truth and justice to save innocent President Park Geun-hye. Thank you so much. 로렌스 팩, 그레그 스카티오, 그리고 이 미국 보수주의 연합, 일본 보수주의 연합, 세계 보수주의, 그리고 미국에서 박근혜 대통령 구명운동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교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거의 2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서석구
변호사님께서 정말 현장감에 있는 지식과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서 한미관계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대표님이 또 시의적절한 분석과 또 교훈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 일어서서 노래 세우고 하고 마무리하고 또 내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생의 목숨은 조롱하고 조국의 앞날이 양양하노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몽의 목숨은 조로와 같고 조국의 앞날이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혹시라도 잊고 위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다시 앞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독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축하자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대한애국가 자유민주주의 구축하자 대한애국가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대한애국가 자유민주주의 구축하자 대한애국가 가실 때 비타 500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오늘 비타 500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박뉴스